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살다 보면 참 못 볼 꼴도 많이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릴 사연은 진상들이 진상짓하는 그 못 볼 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제 이혼에 관한 사연이기도 하죠.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굴곡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굴곡이 없다는 건 곧 도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안전제일주의 같은 느낌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런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하향 지원하는 걸 택했죠.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건 잘 아는데 그런 습관이 들다 보면 조금씩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거든요. 할 수 있다, 무조건 해낼 거다라는 악바리 정신이 사라지고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해버리게 되니까요. 연애와 결혼도 비슷했죠. 너무 잘생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닌 가장 평범한 사람을 고른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걸 후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혼을 하고 보니 진짜 피해야 할 사람을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할 때 제일 피해야 하는 사람은 시댁과 너무 돈독한 남자거든요. 효자의 느낌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엄마를 찾는 남자는 결혼 상대로 정말 개똥만큼의 쓸모도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어렵기도 했고 다른 면에서는 가장 잘 맞다 생각했으니까요.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너 결혼하고 나서도 일은 계속 할 거냐? 시어머니 될 사람이 결혼식 날에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그 말에 웃으며 말했죠. 네, 어머님. 아무래도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고는 힘들잖아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아휴, 그래. 그런데 너 맞벌이 한다고 남편 식사도 안 챙기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아침 저녁 식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꼭 제 밥 챙기면서 남편 밥도 잘 챙길게요. 당시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식사는 제게 무척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건강식으로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설사나 변비로 고생하기 일쑤였기에 당연히 시모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제 식사 챙기면서 남편 것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모는 탐탁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에휴, 네가 첫째보다는 잘하겠지. 시모의 말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모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왔거든요. 그중에 차남이 제 남편이었고요. 아주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직업이 간호사였는데 본인의 경력과 능력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일하면서 공부도 손에서 놓지 않는 분이셨어요. 결혼 전 한 번 만났을 때도 엄청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에 자극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멋지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형님도 시모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돈은 아주버님보다 형님이 더 잘 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고요. 저는 중소기업 직장인이라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일하는 시간은 그나마 좋았거든요. 칼 같은 출퇴근 덕분에 식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 그 점이 그나마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일하는 것 자체는 싫어하셨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소홀히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 안 하고 어찌 사나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같이 벌어야 대출이라도 빨리 갚을 거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아예 그런 생각은 일절 없고 그저 자기 아들 불편한 것만 신경 쓰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저한테 무척 잘해주었고 최대한 도와주려 애썼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결혼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사람은 제가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것처럼 굴었거든요. 마치 집안의 일은 모두 제게 할당된 것처럼 말이죠. 결혼 전에는 뭐든 해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에서 리모컨만 붙들고 있더군요. 화가 나고 열도 받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해도 안 해도 뭐라 하지 않았기도 하니까요. 잔소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는 주제에 목소리만 큰 놈이면 진짜 견디지 못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라 참아줄 만은 했어요. 그래도 식사는 꼬박꼬박 챙겼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도 항상 챙겨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회식이 있을 때는 못 챙겼지만 저희 회사는 쓸데없이 회식이 많은 회사도 아니었기에 그런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 첫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얼마나 순하고 귀여운지 낯도 잘 가리지 않아서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출산하고 몇 달간은 엄청나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네요. 출산 과정에서 회음부가 많이 찢어지는 바람에 응급으로 꿰매는 수술까지 해야 했고 결국 그 때문에 산후조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나왔는데 그날부터 이틀간은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가셨어요. 집 청소까지 해주셔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죠. 아픈 딸 뒤치다꺼리 하는 게 힘드실 텐데도 냉장고에 반찬이며 국을 가득 채워주고 가서 감사했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뒤 시모가 집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 9시도 되지 않은 시간에 말이죠. 그날은 남편에게 식사를 챙겨주지 못한 날이었어요. 제 몸도 제 몸이었지만 아이 수유 시간이랑 겹쳐서 남편 식사에 신경 쓸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전날 냉장고에 두고 간 반찬이 있으니 대충 그거라도 먹고 가라고 했었는데 남편은 지각이라고 그냥 가겠다고 하며 밥도 안 먹고 갔거든요. 남편과 원래 식사하는 7시 반에는 식사를 못하고 아기 수유를 했고 8시가 좀 지나서야 저도 늦은 아침을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시모가 집에 들어오더니 대뜸 부엌부터 가더군요. 아기를 보러 왔나 보다 하고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지율이 보러 오셨어요?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휙 쳐다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너 우리 아들 밥도 안 먹이고 보냈니? 순간 벙 쪘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시모가 싱크대 안에 담긴 그릇과 수저를 보고 남편이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간 걸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 아들 밥은 굶기지 말라고. 내 말이 그렇게 허투루 들려? 감히 내 아들 밥을 굶겨? 집에서 애나 보면서 처 자는 년이 그것도 못해주고 뭐 하는 거야? 시모의 말에 저는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어요. 쏟아지는 시모의 말에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죠. 그런 제게 시모는 욕설을 퍼부으며 험한 소리를 계속했어요. 애 낳은 게 벼슬이야? 뭐 잘났다고 편하게 쉬면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을 그냥 보내? 망할 년들. 첫째나 둘째나 며느리들이 생각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홀대해? 네 입만 입이야? 밥 한 끼, 딱 밥 한 끼 못 먹여서 보냈는데 그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었나요? 당황해서 아무 말 못했는데 슬슬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그러자 막말을 하는 시모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바탕 시모에게 소리쳤죠. 오늘 딱 한 끼 제가 못 챙겨줬을 뿐이에요. 애 수유하는 시간이랑 겹쳐서. 그럼 애가 울어대는데 남편 밥이나 챙겨줘야 해요? 아니, 남편 나이가 몇인데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각한다고 밥 안 먹고 간 걸 왜 저한테 날리세요? 내 새끼 뭐가 중요하다고 하늘 같은 남편 밥을 안 챙겨? 넌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따박따박 말댔고야?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몇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네가 우리 아들을 받들지 않아서 내가 화난 거 아니야? 남편을 받들고 살라니 도대체 언제적 사고방식인가 싶었죠. 아무리 옛날 사람이고 자식 사랑이 지극하다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편도 저도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 다 알아서 해요. 돈 버는 거 하는 일로 따지면
남편이 저를 받들고 살아야 하거든요. 뭐?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이런 못돼 처먹은 게 굴러 들어와서. 내가 며느리들 얼굴만 보면 복장이 터져. 돈 꼴랑 몇 푼 벌면서 아주 아들들을 휘어잡고 살지? 내가 그 꼴 보려고 애들 키워서 결혼시킨 줄 알아?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꼴 당하라고 결혼시켰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제 쪽이 더 많거든요. 아직 몸조리도 제대로 안 된 며느리한테 찾아와서 욕하고 화내고. 이게 정상적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짓인가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그러게, 누가 여자로 태어나래?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한테 대접이라도 받고 살았겠지. 계집년으로 태어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남자한테는 안 되는 거야. 충격이었네요. 나이가 많아도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해도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도 여자면서 같은 여자한테 그런 말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저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아들 밥을 그렇게 챙겨주시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두 손으로 차려주세요. 왜 저한테 그걸 맡기세요? 네가 귀찮다고 이제는 하다 시어머니한테 그걸 맡기는 거냐? 세상에 생각하는 거 봐라. 이렇게 정신 나간 년이 내 며느리라니? 저는 몸이 아파서 못 챙기겠으니 그렇게 불안하면 어머님이 남편 챙기세요. 아니면 아드님 다시 데려가서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이시던가요. 전 혼자도 괜찮거든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넘쳐도 너 편한 꼴은 못 봐.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시켜? 저도 바쁘거든요. 어머님이 어머님 자식 밥 먹는 거에 민감하듯이 저도 우리 애 밥 먹이느라 바빠요. 애 수유하는 시간에 귀찮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가시는 게 어때요? 식사 시간 되면 아드님 어머님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말에 시모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나 봐요. 너 그걸 말이라고 지금? 어머님이 아들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껏 챙겨주세요. 저는 제 자식 챙겨야 하니까요. 그 마음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와서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챙기자고요, 자기 자식들.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기가 찬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입만 벙긋거리고 있더군요. 아니, 본인 자식만 중요한가요? 저도 제 자식 중요하죠. 솔직히 다 큰 자식이라도 밥 못 먹고 다니면 걱정되는 거 이해는 해요. 하지만 남편은 어른이잖아요. 배고프면 알아서 밥 찾아 먹을 것이고 차려 먹기 귀찮으면 배달을 시켜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애먼 며느리를 괴롭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아들 밥 잘 챙겨 먹게 하고 싶으면 아들한테 말해야지 왜 며느리를 들들 볶는 건지.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놨으니 이제 두 번 다시 남편 밥 챙기라는 말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자식 챙긴다는데 본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도 자기 자식 챙기고 싶어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그 뒤로 조용했어요. 한동안은요. 하지만 길게 갈 평화는 아니었죠. 시모가 완전 열받았는지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볼 때마다 한 소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알아서 시모 앞에서 사라져줬네요. 시댁 갈 일 있으면 남편한테 시키고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는 꼭 다른 사람 옆에 붙어서 시모의 잔소리를 피하도록 했고요. 만나지를 않으면 서로 부딪힐 일도 없으니 서로 심력 소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 딴에는 노력했어요. 서로 안 봐야 시모도 저도 편하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제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를 피해 다닌 지 반년이 넘었을 무렵 갑자기 시모가 남편을 통해 통보를 해왔어요. 여보, 이번 연휴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갔으면 하시는데 남편의 그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갑자기 연휴에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고요? 저희가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어머님이? 왜? 난 싫은데. 솔직히 어머님하고 언쟁하기 싫어서 여태까지 피해 다녔는데.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두 사람 사이 안 좋은 건 아는데 대충 하고 화해 좀 해. 주변 사람들만 힘들잖아. 그건 화해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나 해야 하는 말이지. 나는 둘째치고 어머님은 나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 개미 똥만큼도 없어.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당신은 내가 어머님 피해 다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휴, 두 사람 다 나이는 어디로 먹었냐? 어쨌든 오신다니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 어른들 고집 센 거 몰라서 그래? 당신도 있을 거지? 별일 없으면.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해. 없으면 나 어머님 놔두고 나간다. 알았지? 시모와 단둘이 있는 상황만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한심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모는 연휴 첫날부터 저희 집을 찾았어요. 사실 식사도 차리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 이혼하고 시모와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던 시아주버님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어차피 배달이나 외식을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두 사람을 맞이했죠. 시모가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그러더군요. 배고프니까 밥이나 얼른 차려라. 네 아주버님 것까지 차려. 혼자 집에 있겠다는 거 밥 안 먹을 것 같아서 데려왔다. 들어오자마자 제 인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바로 밥부터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사전에 연락도 없었던 아주버님 것까지 말이죠. 억지로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폰을 켜서 배달 앱을 열었어요. 당연히 배달을 시킬 생각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어떤 걸 시킬까 보고 있는데 시모가 저한테 와서는 화난 얼굴로 따져 묻더군요. 너 내 말 뭐로 들었어? 하라는 밥은 준비 안 하고 폰만 내내 들여다보고 있어? 이게 식사 준비예요. 배달 시켜드리려고요. 어차피 제가 만든 음식보다 전문가가 만든 요리가 훨씬 맛있지 않겠어요? 이런 정신 나간 며느리를 봤나? 시어머니가 오시면 자기 손으로 밥을 해서 대접해야지. 어떻게 배달을 할 생각을 해? 너한테는 내가 배달이나 해주면 되는 그런 쉬운 사람이냐? 넌 어째 그리 생각이 없어? 어떻게 시댁 식구한테 밖에서 파는 밥을 줘? 제가 만든 밥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냉장고에 만들어둔 반찬 많으니까요. 그런데 애한테 맞춰서 만든 거라 어른 입맛에 맞춰서 간도 안 해놨는데 먹고 나서 저한테 맛없다느니 어쩌느니 하지 마시고요. 차려드릴까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얼굴이 벌겋게 변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 아무리 젊은 것들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시댁 식구들 왔는데 배달을 시켜? 그래놓고 내 밥은 맛없으니 맛없다 뭐다 하지 말라고?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죠.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시모가 화를 내든 말든 시계를 한번 쓱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자 시모는 입 밖으로 내던 잔소리를 잠시 멈추더니 쳐다보더군요. 저는 시모는 쳐다보지도 않고 작은 방에서 놀고 있던 아들을 데리고 식탁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들 식사를 준비했죠. 제가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식사를 시작하자 시모가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하긴 어이없을 수밖에요. 시모가 뭐라고 짓거리건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제가 제 아들 챙기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애 앞에서 욕도 못하겠고 짜증을 참으려는 시모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어 넘겼죠. 그렇게 애 식사가 끝나고 시켰던 음식이 왔더군요. 현관 앞으로 나가 받으려는데 현관 앞에 웬 진보다리가 있더라고요. 옷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재수씨, 제 겁니다.
빨래거리예요. 그 말에 저는 처음에 이걸 왜 가져왔나 싶어 빤히 아주버님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옆에서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내가 가져오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이혼한 아주버님 걱정은 하지도 않아?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빨래는 제대로 하는지 알아볼 생각도 없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 아주버님 이혼했으면 네가 잘 돌봐야지. 힘없는 시어미한테 다 시킬 작정이냐? 시모 말에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뭔 소리를 들었나 싶더라고요. 개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아주버님 빨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왜 이혼한 아주버님까지 돌봐야 하는데요?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떻게 집안에 이혼한 아주버님이 있는데 너희들끼리만 하하호호 즐겁게 살아? 너희 아주버님 생각도 해서 자주 부르고 식사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해야지. 듣다 보니 진짜 열이 확 치받더라고요. 시부모 복량까지는 들어봤어도 시아주버님까지 모시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향해 윽박지르는 시모를 보면서 한마디 했죠. 아니, 그러게 있는 며느리한테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이혼한 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어머님이 지셔야지 왜 저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너 지금 나랑 한판 하자는 이야기야? 내가 뭘 어쨌는데? 그년이 지발로 나갔지 내가 등 떠밀었어? 그리고 네 아주버님도 좋다고 한 이혼이야. 네가 나한테 그딴 말할 자격이 있어?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이런 일 시킬 자격 있으세요? 제가 결혼한 사람은 아주버님이 아니라 제 남편이에요. 아주버님이 헤어졌다고 왜 제가 아주버님을 책임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뭘 받아주든 말든 하죠. 열이 받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고 시아주버님을 돌보는 건 어머님 몫이지 않냐고 따지자 시모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욕설을 엄청나게 내뱉더군요. 이참에 아예 아주 다 쏟아부을 참인 것 같더라고요. 열은 받았지만 같이 섞여서 욕이나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 놈은 유유자적 소파에 앉아 TV나 보고 있더군요. 이쪽으로는 아예 상관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였어요. 화를 꾹 참으며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이리 와서 어머님 좀 말려. 갑자기 왜 날 끌어들여. 두 사람이서 해결 봐. 당신은 내가 어머님한테 욕 들어먹고 있는데 할 말 없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해. 나 할 말 없는데. 당신 와이프가 당신 어머니한테 욕 들어먹고 있잖아. 그거 보고도 그렇게 편안한 거야? 아니, 두 사람이 싸우면 중간에서 말릴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이랑 내가 말 섞으면 목소리만 더 커지는 건 몰라서 그래? 나더러 어쩌라고 둘이서 싸우는데 내가 너한테 욕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당신이 먼저 우리 엄마 속 긁잖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뭘 조용히 넘어가는데? 당신도 내가 당신 형님 뒤치다꺼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냐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속을 긁었다고? 내 속 긁으려고 작정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당신 엄마거든? 나도 긁을만 하니까 긁는 거야. 야, 너 말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다. 말 똑바로 해. 말을 똑바로 하라고? 뭐냐, 잘 들어. 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 못 살아. 어머님이야, 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 와중에 그런 걸 묻고 싶어? 헛소리 그만하고 좀 조용히나 해.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됐어. 나도 이렇게 더는 못 사니까 헤어지자. 이혼해. 당신 가족들이며 당신이며 다 짜증나니까. 그렇게 이혼 얘기를 꺼내자 시모가 두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러면서 호웃음을 치며 물어왔어요.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 오히려 잘 됐다.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이대로 그냥 이혼해라. 그래야 내 속이라도 편하지? 시모 반응은 예상 가능했던 범위였어요. 그런데 의외인 건 남편도 한 번에 오케이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 하자 해. 나도 매번 우리 엄마랑 싸우는 여자 와이프로 두고 싶은 생각 없어. 순간 멍해졌어요. 이렇게까지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더니 이따위 정신 나간 소리나 짓거리더군요. 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싶었네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다 남편과 시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원인 제공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마치 제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듯 구는 게 열받았죠. 그렇지만 분한 마음 한편으로는 기회다 싶었어요. 쓸데없는 분쟁 없이 이혼하고 편해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아직 어리고 엄마 품이 필요하니까. 나도 내 손으로 애 키울 생각은 없으니까 당신이 데려가든 말든 맘대로 해. 애 하나 있는 걸로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 그게 무슨 소리냐? 손주는 우리가 데려와야지. 전현이 애를 제대로 키우겠어? 그리고 애 데려가면 네가 양육비인가 뭔가 그거 줘야 하는 거잖아. 시모의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손주를 데려가겠다는 말도 어이없었지만 양육비를 피하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말이었거든요. 시아주버님이 이혼 경력이 있으니 그걸 잘 알더라고요. 애 데려가는 쪽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비 받는다는 걸요. 지금도 시아주버님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돈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있죠. 시모가 그렇게 바락바락 우기는데도 남편놈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모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데요. 제가 그걸 왜 해요? 막말로 애 있으면 그냥 짐밖에 더 돼요? 안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육아 참여 안 한다고 오만 난리를 다 치는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아들놈의 말에 시모가 기도 안 찬다는 듯이 아들을 바라보더군요. 하긴 제가 애 맡기기라도 하면 질색을 하던 사람이니 애를 떠맡느니 돈이나 주고 말겠다 싶은 거였죠. 저야 어차피 제가 데리고 올 생각이었으니 남편놈 저러는 거 보며 코웃음 쳤죠. 시모가 돈 때문에 애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남편에게 애를 키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아빠한테 애를 맡길 사람이 어딨나요? 시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남편놈은 결국 제게 양육권과 친권을 넘기기로 했어요.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집은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셋집을 둘이서 반반 했었거든요. 그렇게 신혼 전셋집도 내놓고 그렇게 이혼했네요. 그 전세금을 들고 일단 친정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전세금을 보태 좀 더 큰 집으로 친정집을 옮기기로 했어요. 솔직히 당장 애가 크기 전까지는 재혼 생각도 없었으니 그냥 친정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공동 양육하고 제가 돈을 벌기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마찬가지였는지 남편놈도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더군요. 저야 양육비를 받지만 남편놈은 양육비를 내야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게 돈이 계속 나가니 집을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쓰레기는 고스란히 다시 시모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서 쓸데도 없는 그 쓰레기가 시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안 봐도 눈에 훤했죠. 지금 당장이야 금지오겹 곱게 키운 내 아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이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 아주 속이 뒤집어질 거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자기 아들이 잠시 머물다가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는 시모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전 남편놈이 정말 엄청나게 게으르다는 거요. 육아에도 관심 없던 놈이 무슨 집안일을 돕겠어요?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겨우 쓰레기나 버리고 청소기나 돌리는 인간이 오냐오냐 다 받아주는 시모와 살면서
그런 걸 할 리가 있겠어요? 주말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려주는 밥만 축내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전 남편이었거든요. 시모가 그렇게 키운 거나 마찬가지죠. 때 되면 밥 차려줘, 청소 다 해줘. 그 인간이 시모와 살면서 더 게을러지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아주버님도 전 남편과 아주 똑같이 게으르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결국 시모는 두 아들 장가 보냈다가 자기 손으로 둘 다 반품와서 다시 떠받들어가며 키우게 생긴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시모인데 정작 시모만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앞날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 저는 아무 미련도 없이 이혼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시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제 친구로부터 듣게 됐어요. 두 아들이 시모 집에서 지내면서 돈 한 푼 주지도 않고 집안일이라고는 다 시모에게 맡겨둔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모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생활비를 달라는 시모 말에 양육비 때문에 쪼들린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두 아들들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더군요. 결국 돈이 없으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 거죠. 시모가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물건을 옮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까지 다쳤다고 하더군요. 집 근처 한의원에서 침만 맞다가 더 상태가 안 좋아져 큰 병원 갔더니 결국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에게 진정한 지옥이 열렸더라고요. 저야 이제 남이니 상관 안 했지만 제 친구는 저와 시모의 보험을 설계해준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시모가 그 친구를 불러냈다고 해요. 보험 진단금이며 수술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이죠. 그러더니 시모가 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살다 그런 콩가루 집안은 또 처음 봤어. 얘, 너 진짜 이혼 잘한 거야. 그 집구석은 완전 끝장났다고 봐. 왜? 아들들이 보험금 떼먹었대? 그것만이면 다행이지. 너희 전 시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냐?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무슨 일 때문에? 시모가 경찰서에 신고한 게 병원이나 시모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아들이라고 둘이나 있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몸져 누워있는데 병원에 한 번을 안 왔다더라. 이번 날 하루 왔대. 거동도 불편한 노인을 혼자 모셔놓고 병수발 들 생각도 없고 간호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아픈 엄마 위로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결국 할머니가 혼자서 병원에서 어떻게든 빨리 나가보려 하는데 노인병원이라는 데가 그렇잖아. 보호자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 그 모자란 아들들이 자기 엄마 못 나오게 했어? 그 정도면 양반이지. 몸져 들어놓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밥은 누가 해주냐고 투정 부렸대. 그 이야기 듣는데 기가 차서.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 그 아들놈들이 시모가 밥을 안 해줘서 밥이 없으니 외식 비용으로 돈 좀 보내라고 했다더라. 뭐? 지들도 일하면서 돈 벌잖아. 그걸로 사 먹으면 되지. 노인네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해? 알고 보니까 너희 아주버님은 일 그만뒀고 네 전 남편은 아주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대. 그러니 친엄마가 벌어놓은 돈을 손대려고 하는 거지. 결국 그렇게 됐고 말이야. 경찰서에 신고한 것도 아들놈들이 네 전 시어머니 돈을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더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네요. 결국 전 시모는 경찰서에 신고까지 할 정도로 아들들에게 완전히 당하고 말았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시모가 자기 손으로 두 짐덩어리 맡은 거야 알고 있었고 끝이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모는 정신도 멀쩡한데 병원에 갇혀 아들놈들이 퇴원 안 시켜줘서 퇴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기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폰에서 돈 빠져나가는 알림이 계속 울리니 아주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외식하고 배달음식 시켜 먹은 거였으면 시모도 뭐 별말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나 아들 새끼들 밥 먹이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술 마시고 스크린 골프장 가고 유흥업소 다니며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니 아주 멘탈이 갈려나갔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병원에서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결국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 안 된다는 말에 아들놈들한테 자기 퇴원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지금 시모 돈으로 자유롭게 돈 펑펑 쓰는 인간들이 시모가 나오도록 둘 리가 없잖아요.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속병만 앓던 시모가 병원 내에서 경찰 불러서 아주 난동을 피웠다더군요. 그 이야기 듣는데 웃음이 멈추지를 않더군요. 남 불행을 제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되지만 저를 그렇게 괴롭히며 아들만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그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니 웃음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얼마 전 퇴원했다고 연락 왔더라. 어떻게 퇴원했나 싶었는데 시모가 자기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다더군요. 즉, 전 남편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었는데 동생한테 부탁해서 결국 퇴원을 하도록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몇 개월 안 가서 퇴원해서 다행이네. 이 정도 당했으면 자기가 나한테서 반품 받아간 게 쓰레기라는 걸 눈치채고도 남겠는데? 뭐 그놈도 쓰레기긴 한데 말도 마라. 너희 시어머니 퇴원하고 집안 꼴 보고 다시 병원 실려갈 뻔했다는 건 모르지? 집안 꼴? 청소를 안 해놔서? 어질러놨나? 하긴 그 집안 남자들 얼마나 게으른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 그래도 원형은 보존해줘야지. 들어보니까 어떤 아들놈인지는 모르지만 집에 있던 비싼 세간살이들은 이미 다 갖다 팔아서 집에 제대로 된 물건도 없다던데? 게다가 냉장고 안에 반찬통도 안 치워서 곰팡이 다 폈고 세탁기에도 넣어둔 빨래를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엄청 생겼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지더군요. 벌레의 곰팡이라니. 어떻게 하면 사람 사는 집안이 그딴 꼴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꼴이 된 집안을 보며 시모는 두 아들을 이혼시키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싶더군요. 아들 이혼시킬 때는 큰 소리 뻥뻥 치며 귀한 아들 데려왔다 생각했겠지만 알고 보니 구제불능 쓰레기를 데려온 거라는 걸 깨닫게 됐으니 말이죠.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시모 모습을 떠올리니 통쾌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저렇게 망해가는 시모와 전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시원한 것이 이제 정말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의 망해가는 근황을 듣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을 더 열심히 꾸리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두 분 다 아이를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그런 부모님께 매달 월세 겸 용돈으로 돈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준 돈도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하시더니 그 돈을 따로 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 이름으로요. 얼마나 고맙고 죄송스러운지. 그런 부모님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외식과 한 번의 여행은 꼭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두 분을 모시고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러 그 근처 맛집으로 향했어요. 예전 시댁이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차를 타고 가서 차를 공영주차장에 세워두고 걸어가는데 글쎄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시모였어요. 눈에 띄게 앙상해진 팔다리에 수척해진 얼굴을 보니 그 짧은 시간 동안 고생을 엄청 했다는 게 짐작이 가더군요. 오랜만이구나. 여기는 어쩐 일이니?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 길이에요. 잘 지냈냐 근황이라도 물을 법했지만 우리가 그리 좋은 일로 남남이 된 것이 아니니 굳이 인사치레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냉랭한 말투가 나오더군요. 솔직히 말은 왜 걸었나 싶더라고요. 들고 있는 짐을 보니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인 듯 보였는데 새 식구 먹는 장바구니 치고는 좀 적어 보이더군요. 그래, 지유리는 잘 지내는가 보구나. 혹시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시모는 무척이나 안쓰러운 눈으로 부탁했어요. 이 앙상한 노인이 아들 데리고 도망갈 듯 싶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손주가 보고 싶었나 보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넘겨받아 세웠죠. 애는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앞에 선 사람을 쳐다보더군요.
몇 개월 만에 싹 다 잊어버린 모양인지 낯선 사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아들 앞에 시모가 무릎을 꿇더니 어깨를 안았어요. 아이는 낯도 가리지 않으니 잘 안겨있더군요. 시모가 그런 아이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며 하소연하더군요. 지우리가 많이 컸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이혼 안 시켰을 거다. 내가 살면서 이토록 후회하는 건 처음이야. 아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엄마 등골이나 빼먹고 마음대로 살기만 하니 제대로 된 가정이 있었다면 내가 말년에 이런 꼴 안 받겠지. 저희 이혼시킬 때는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후회하세요? 다시 데려가니까 뭐가 좀 다른가 봐요. 모르는 척 빈정댔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한숨을 푹 쉬며 그러더군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들린 게 하나 없더라. 이놈의 인간들이 엄마 아픈데 병원에 처박아 놓고 내가 벌어놓은 돈 다 뺏쓰는 바람에 늙어서도 비루한 꼴을 못 면해. 게다가 그것뿐이면 다행이게 아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정리도 안 해서 나 병원 있는 동안 집이 썩어 나갔어. 이 잡것들을 내가 내쫓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 아들들을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시모라면 그런 자식들 끝까지 데리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과 시아주버님을 그대로 내쫓았다니 시모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죠. 내가 집을 왜 그 꼴로 만들어놨냐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니? 엄마가 다 하던 일인데 왜 자기들이 해야 하냐고. 그나마 이 집 남겨준 것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억장이 다 무너졌다. 이혼하고 갈 곳 없는 인간들 들여보내줬더니 아예 집안 뿌리를 아주 뽑아버리려고 하는 걸 보니 속에 천불이 안 나고 배겨. 시모의 하소연에 코웃음을 쳤네요. 전 남편과 아주버님이 난리를 친 건 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100번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요, 그런 인간으로 키운 건 시모잖아요. 게다가 아들들 이혼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도 본인이면서 그걸 전 며느리인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너무 웃겼어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건 다 본인 탓이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마치 피해자인 척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으니 본인 업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말에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본물 터지듯 자기 아들들 욕하던 시모 입을 막아버리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억울하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후회하실 거면 아들들 이혼은 왜 시키셨어요? 조금만 얌전히 있었어도 며느리들이 알아서 아들 잘 데리고 살았을 텐데. 그것도 다 본인 탓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말에 틀린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겠죠.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시모가 입을 열더군요.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시켰어? 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다. 그저 우리 아들들 편하게 결혼 생활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한 거지. 너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전혀요. 저는 제 아들, 자기 일은 자기가 하도록 키우거든요. 결혼 전에는 부모가, 결혼 후에는 아내가 다 챙겨줘야 하는 남자라니. 아니, 반품한 아들들이랑 잘 지냈으면 아들들 내보냈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여전히 본인은 잘못 없다고 하니 기도 안 차네요. 시모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군요. 자식을 그렇게 개차반으로 키워놓고도 여태 모르는 걸 보니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당신이라고요. 아들들 그렇게 키운 게 본인인데 그런 아들들한테 당했다고 하소연할 필요 있나요? 다 자기가 애들 잘못 키운 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게 좀 쓸만하게 키우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인간으로 키웠는지 그런 걸 보고 구제불능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냉정하다 못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는 제 말에 시모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걸 보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가 뿌린 씨앗 거둔 건데 자기가 왜 억울해하냐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 시모 앞에 서 있는 아들을 안아 친정아버지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차갑게 말했죠. 아들 잘못 키웠으면서 애꿎은 며느리들만 잡은 당신한테 그런 하소연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모를 내버려 두고 친정 부모님과 식당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가만히 서서 그냥 보고만 있더군요. 자기가 별나게 굴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제 아이와 함께 있는 건 친정 부모님이 아니라 시모와 전 남편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건지 후회 가득한 눈빛만 보여주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전 남편과 시모 상황을 듣게 됐어요. 시모가 아들 둘 내쫓고 매일같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늙어서 아들 며느리에게